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앵크린 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2부 시작합니다. 자, 앞서 펼쳐진 2국 속기대국에서는 킥스가 먼저 웃었습니다. 네, 킥스 백홍석 선수가 정말 큰 판을 승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당연히 킥스가 유리하게 지금 시리즈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킥스의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자, 1국 장고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킥스의 강승민 선수와 SK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1대1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판을 보니 돌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네, 속기대국이 지금 굉장히 늦게 끝났죠. 지금 장고대국 시작한 지 2시간 50분이 약간 안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당연히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초읽기로서 계속 근데 지금 스코어는 스코어 강승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싸움으로 보인다. 네. 자, 스코어는 60대 40. 지금 그리고 두 선수가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둑판 앞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강승민 선수의 머리가 나와서 상변을 못 봐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그냥 이곳이 지금 승부처기 때문에 그냥 홍성지 선수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제가 잠시 이제 쉬는 사이에 검수실에 갔을 때만 해도 홍성지 선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스코어 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새 또 바뀌었네요. 자, 지금 흑과 백 서로 차단이 되어 있어서 얽혀 있는데요. 일단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순식간에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가 그냥 뭐 하변에서 사는 걸로는 좀 어렵다 보고 같이 대마 싸움을 하자라고 지금 싸움을 걸어갔거든요. 네. 6, 7, 8, 9. 이 장고대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은 지금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자, 3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앵크린에는 주장 나왔네요. 네. 왜냐면 SK앵크린 팀에서는 사실 안성준 선수 카드를 거의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이유가 저희가 봤잖아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그렇죠. 주장을 못 쓰고 끝나는 거. 그렇다면 킥스는 제 생각에는 사실 윤준상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킥스에서는 역시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서 킥스에서는 3국 윤준상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양쪽 감독이 약간 좀 패를 미리 내놓지는 않았지만 상황상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SK앵크린 팀에서도 킥스에서 윤준상 선수가 출전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겠죠. 예상하면서도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안성준 선수 지금 장고대국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홍성지 선수가 뭐 진짜 100% 이긴 상황이란 모를까 5대5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안성준 선수를 쓰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성준 선수를 거의 쓸 수밖에 없고 안성준 선수가 나왔을 때 킥스팀에서 가장 그래도 안성준 선수와 상대 전적상 괜찮은 선수가 윤준상 선수예요. 그러니까 김지석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킥스팀에서 뒤로 좀 뺀 거죠. 지금. 김지석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지석 선수가 2승 4패,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 그리고 윤준상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일드 결정전에서도 봤지만 어떤 선수가 나와도 대처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위 지명이 나와도 충분히 싸워볼 수 있고 하위 지명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3국이 굉장히 특히나 팀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죠.
아마도 두 감독 모두 누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오더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준상 선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서 3국에 등판을 합니다. 킥스팀에서는 그걸 생각하겠죠. 그 와일드카드전의 좋은 기억을. 네. 일단 SK 앵그린팀은 1, 2, 3국에 1, 2, 3지명 선수를 네. 다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 킥스팀은 1, 2, 3국에 2, 3, 4 지명을 배치를 시키면서 주장 김지석 선수를 우선 아껴놓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런 이렇게 한 판씩 내는 오더에서는 주장끼리 맞붙는 일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첫 판에 만나면 모를까. 사실 첫 판에 만나기도 어려운 게 아무래도 좀 아껴놓고 있다가 쓰고 싶거든요. 네. 보통 주장이 첫 번째 판에 나가는 일은 뭐 데이터를 찾아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유리한 쪽에서는 상대가 주장이 나올 걸 어떻게 보면 예측하니까 약간 뒤로 빼고, 네. 불리한 측에서는 나가야 되니까 일단 나가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맞대결이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이런 팀 대항전에서는 아무래도 지명도나 랭킹 높은 선수를 뒤로 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너무 뒤로 빼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한 3국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은 가장 좀 어울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아기 정석은 흑의 두터움, 백의 실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아기 모양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형태의 진행이 아니라 네. 뭐 충분히 서로 다 알고 있는 음.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시켰고요. 정석인가요? 네, 정석입니다. 그 옛날 정석에 보면 우아기 형태에서 흙이 붙였을 때 실전에서는 백이 젖혔는데 끼워 있는 정석도 있잖아요. 지금 그 정석이랑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석보다는 흙이 네.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 정석 같은 경우는 백이 이곳이 젖혀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칸 띄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모양은 백이 더 좋고요. 이 돌이 한 칸 띄어져 있으면은 네. 거의 뭐 어느 누구라도 백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자리가 있고 흑돌이 어딘가 왔을 경우에 이제 끊어서 두는 수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이 모양은 불만 없이 두는 겁니다. 자, 하나만 걸쳐놓고 우상기를 지킵니다. 백은 좌상기를 이렇게 뭐 붙여서 흑이 는다고만 생각하면은 붙여놓고 협공을 하고 싶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제 젖히면은 뭔가 이제 가볍게 뭐 벌리고 여기를 두면은 또 다시 이제 큰 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은 그런 자세가 싫다면은 네. 그냥 여기를 걸쳐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좌변 쪽을 뭐 협공하는 듯 아니면 뭐 갈라치는 네. 이런 여기나 여기 뭐 어디를 두더라도 한 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가는 포석도
두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작전이 다 달라질 텐데요. 자, 윤준상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10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 프로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준 선수도 10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글쎄요, 본인은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네.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는 처음으로 맞는 그 주장이라는 부담감을 잘 네. 이겨낸 한 해라고 볼 수 있고, 윤준상 선수는 이지명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 이상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KB리그 성적 윤준상 선수는 100승을 앞두고 있네요. 네, 이제 뭐 다음 시즌 시작하면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10월 랭킹은 5위와 22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4승 4패 팽팽하고요. 자,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 두 기사 모두 흑번이 조금 더 편할까요? 조금 더 이제 판을 주도적으로 짜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흑쪽 승률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높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윤준상 선수 10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성준 선수는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네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뭐 어딜 둬도 한 판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윤준상 선수의 이 선택은 좌변 쪽을 만약에 오게 되면은 흑이 여기로 이제 다가와서 좌변을 백한테 주더라도 이 상변 쪽을 크게 키우면서 우하기 모양과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이런 자세가 싫다. 네. 그러니까 그곳을 좀 먼저 견제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근데 흑 입장에서도 그냥 좌변 쪽을 벌린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일자로 둘 때 여기를 그냥 벌렸으면은 백이 이렇게 두 칸 뛸 리는 없거든요. 거의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본다면 이 두 칸과 날일자는 흑 쪽에서 기분이 괜찮기 때문에 흑 네. 쪽에서도 일단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좌변 흑이 향할까요? 흑 쪽에서 아무래도 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백이 상변 쪽을 두면서 이 우변 쪽의 모양을 좀 견제를 했는데 견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워갈 맛은 나지 않거든요. 좌하기를 지킵니다. 우상규에 이어서 좌하기도 날일자로 우선 실리를 안정적으로 취해놓네요. 일단 뭐 3-3에 들어오는 이런 수를 좀 방비를 하자 그런 뜻도 있겠고요. 네. 여기와 이돌의 간격이 들어오면 뭐 네. 무조건 싸우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 싸움은 피하지 않겠다. 선수들이 아마 지금 대국을 하면서도 장고대국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고 있지? 분명히 좀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갔겠죠? 그렇죠. 어느 네. 정도 보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 있지가 않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둑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쓰이긴 쓰일 겁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정규리그에서 10승 6패를 기록했는데 윤준상 선수는 장고 대국에는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어요. 안성준 선수는 장고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성준 선수도 그렇고 윤준상 선수 참 올해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안성준 선수는 첫 주장을 맡았고 또 중국 리그 그 갑조 리그에 첫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뭐 그리고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군 입대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본인 이야기로 뭐 빨리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언제 입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맞이한 시즌 네. 그리고 이 KB 리그 말고서라도 이제 프로기사로 봤을 때도 뭔가 더 이뤄놓고 좀 가고 싶은 그런 한 해. 네. 윤준상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공지능 바둑이 나오고 나서부터 성적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자신만의 바둑을 좀 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더 그런 수들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바둑을 보면서 아 이런 수도 둘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두는 수가 뭐 사람들이 잘 안 뒀을 뿐이지 뭐 충분히 이렇게도 둘 수 있겠지. 뭐 이런 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인공지능의 기부가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사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흡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흑이 하변 쪽에 다가가면서 뭐 우하기를 끊겠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끊는 수를 노리겠다. 근데 이제 윤준상 선수 생각은 여기는 끊었을 때 지금 당장은 사실 축이 축이 100이 괜찮아요. 네. 여기를 끊으면 당장은 이렇게 두면은 흑이 곤란하고요. 뭔가 축머리를 어딘가 만약에 사용해놨다. 네. 그러고 끊게 되면은 저수 자체가 조금 악수가 될 수 있고 그냥 아래로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서 처리해놓고 또 다른 데 가도 된다 이런 네. 생각인 거죠. 일단 실리로는 윤준산 선수가 앞서가고 안성준 선수는 계속해서 판을 두텁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하변에서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검토실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스코어가 계속해서 비춰지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실시간 스코어가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검토실에서 많은 기사들이 의견을 내면서 실시간 스코어를 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도망갔네요. 원래 제가 아까 전에 볼 때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이따 방송을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홍민표 해설위원 있고 이희성 해설위원 보이고요. 네. 이제 어린 선수들 보이고. 근데 아까 전만 해도 신진서 선수도 있고 나연 선수도 있고 김명호 선수도 있고 다 있다가 아무래도 저 지금 뒤에 보이는 선수가 신진서 선수 아닌가요? 네 카메라가 오니까 네. 조금 손 좀 흔들어 네. 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속기대국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아마도 장고대국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장고대국이 끝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네. 때문에요. 평소 정규 시즌 때보다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티브로드의 박민규 선수도 검토실에 방문을 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희성 해설위원과 홍민표 해설위원의 노메이크업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안성준 선수가 그냥 끊었어요. 충머리를 안 해놨는데 끊었습니다. 지금. 먼저 부담을 키워놓고 충머리를 사용하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악순데 자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끝까지 네. 끝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그쵸. 모양을 까먹어요. 자 끝까지 자, 나가게 네.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나가면서 흙이 단수 쳐도 여기로 단수 치면서 지금 흙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안성준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여기를 백이 단수 치고 막으면은 네. 여기를 붙일 거예요. 여기를. 아, 그래서 받아준다면 이건 네. 축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이곳을 붙여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친다. 그럼 나가놓고 이곳을 붙일 겁니다. 30초. 이건 이제 바꿔치기죠. 음. 이거라면은 흙이 괜찮다 이런 거고 지금 윤준상 선수는 네. 아, 네, 윤준상 선수 쪽에서 피하네요.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이곳 젖히는 거에 대해서 수익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여기가 흙에 예를 들어 하나를 끊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이렇게 못 둔 것 같습니다. 자, 후퇴를 했는데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음, 셋. 일단 뭐 흙이 두텁긴 하지만 백도 지금 실리를 차지한 모양이 괜찮고 네. 그곳을 지키게 된다라면은 네. 어느 정도 흙의 모양을 미리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아직은 잘 어울렸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아직 속기고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검토 잠시 후에 좀 검토실을 연결해서 장고대국을 한 번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봤을 때는 장고대국이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었거든요. 네, 뭐 서로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승부가 조만간 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일단 한번 장고대국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삼국 속기 포석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안성준 선수가 넷, 이 우하 쪽 다섯, 끊어가면서 여섯,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윤준상 선수도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1곡 장고대국 홍성지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하변 접전이 문제인데요. 네, 수상전 상황인가요? 둘, 셋. 일단 흙이 지금 뭐 대마가 자체로는 살 수가 없고 네.
이제 흑은 백을 잡으면서 뭔가 그러니까 백을 잡겠다 이런 거죠 지금. 네. 9대 1. 아, 네, 이거는 뭐 그냥 잡혔다라는 거네요 지금.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뭐 검토실에서는 한 수 차이가 나도 아. 9대 1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네. 사실 살려고 하면 이렇게 둬서 각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각생 서로 살아서 9대 1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하나씩 이렇게 해볼까요? 사실 이걸로 만약에 백이 잡으면은 뭐 네. 더 이상 볼 것도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아, 이걸로 백이 잡았네요. 넷, 다섯, 한 수 차이 정도가 한 수 차이도 아닌 아니에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덟, 아홉, 지금 두 수 차이네요. 이거는 그냥 여길 나가고 네. 있는 순간 끝입니다. 9대 1. 이렇게 된다면은 SK 크린팀 뭐 엄청난 위기입니다. 강승민 네. 선수가 진짜 상대 팀에서는 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껄끄러운 카드예요. 네. 왜냐하면 강승민 선수에게 지금 상대 전적이 그래도 확실하게 좀 좋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태현 선수? 그쵸. 이태현 선수가 그러니까 강승민 선수가 만약에 장고에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으면은 음, 이태현 선수를 적었어야 된다. 너무 근데 결과론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강승민 선수 정규리그 9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2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어진다면 3연승, 오늘 대구까지 포함한다면 4연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기세를 제대로 탔죠. 네. 이거 글쎄요. 3국 승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네. 끝내기까지 이득을 보면서 아무리 수상전이 유리하더라도 저런 자리는 안 놓치는군요. 그쵸. 저런 자리는 뭐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둬야 된다라는 거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얄밉지 않을까요? 뭐 얄밉죠. 근데 상대방을 얄밉게 해야 좋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이게 단판 승부가 아니잖아요. 네. 이길 때 더 확실하게 이기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1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차전이나 3차전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네. 조금 이제 정말 좀 질리도록 좀 네.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런 것도 이제 아마 나갈 거예요, 백이. 사실 어차피 잡았다 보면 바둑은 끝인데 네. 나가는 게 이제 집으로 이득이니까 음, 거기 단수 쳐놓는 것도 이득이고. 혹시 흙이 이 중앙 쪽에 호구되어 있는 모양 있잖아요. 네. 거기를 네. 이곳을 두면 글쎄요, 뭐 패라고 해야 될까요? 몇 수 늘어진 패인데 거의 지금은 가능성이 없죠. 네. 네. 하변 쪽 대마가 워낙 커서 다른 데 패감이 지금 될 리도 없고요. 네. 이 형태는 폐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버티기는 어렵겠군요.
지금은 흑이 먼저 둔다면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흑 입장에서 여기는 흑이 안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쪽을 흑이 들어갔던 것 같아서 수 마지막. 차이가 하나, 근데 역시 맞네요. 두 수 차이가. 그러니까 흑이 둘 네. 때 백이 두는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줄을 걷었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 대단하네요. 킥스 팀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자, 마지막 승부처 장면 하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한 이 정도 때 잠시 검토실에 갔었을 때는 네. 흑이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네. 한 5분 지났는데 저는 그동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는데 스코어가 100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도 앞뒤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달라진 거였나요? 지금 이제 홍성재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돌을 최대한대로 작게 버리고 지금 타협하는 길이에요. 이거였으면은 글쎄요, 지금 모양은 흑이 굉장히 우변집이 커 보여서 네. 괜찮아 보이거든요. 백공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도 그렇고 이바둑도 그렇고 진짜 뭐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킥스의 강승민 선수 또 해냈습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SK 앵크린의 삼지명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킥스가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SK 앵크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자, 3국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킥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서 3대0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SK 앵크린의 반격이 이어질지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앵크린과 킥스의 대결. 킥스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알 거예요. 뒤에서 복귀 소리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한다고 그래도 진짜 이게 완벽한 개인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신경이 쓰일 텐데 저 같은 공간에서 복귀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수는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돌 분명히 닦는 들려요. 소리가 네. 크게 들리잖아요. 아마 알 겁니다. 네.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알 거예요. 뭐 네.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안성준 선수는 약간 이러고 윤준상 선수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죠. 결과까지 알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죠. 복귀 아. 소리가. 네. 그 두 선수가 나누는 그 소리만 듣고도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30초. 하나, 사실 이럴 때는 결과를 셋, 모르고 대국을 해야 집중이 다섯, 더 잘 될 것 여섯. 같은데요. 일곱. 이 바둑도 딱 좋은 타이밍에 넘어온 것 같아요. 네. 보기 좋은 타이밍. 우변 쪽을, 우중앙 쪽을 정말 한껏 크게 부풀렸어요. 한성준 선수가. 네. 윤준상 선수는 폭파로 지금 들어갔고 지금의 저 스코어는 일단은 확정가가 많은 백이 아무래도 수를 내려가는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을 늘었다는 것은 이곳은 이제 백이 붙이면은 사실 탈출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고 막으면은 사실 뭐 별로 안 깨졌다.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네. 이쪽으로 붙이고 나와도 이것도 괜찮다. 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괜히 여기를 뭔가 이렇게 30초, 막으려고 하나, 했다가 둘, 단수 치고 뭐 이런데 이제 돌이 오고 하면은 자세가 잡힐까봐 네. 아예 일곱, 그 이곳을 늘어버렸습니다.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초읽기 하나 보냅니다. 윤전 선수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타협? 그러니까 더 그냥 완전히 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초. 그냥 이 정도? 하나, 네. 여기 들어갔는데도 셋, 혹시 잡으러 오면 넷, 무조건 폭파할 거고 다섯, 여섯, 이 정도 들어가도 받기가 곤란하겠지 했는데 음, 여길 두고 이렇게 둘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단수를 칠까요? 아니요 아예 여길 붙여서 아,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성준 선수가 굉장히 껄끄러운 장면에서 두텁게 일단 받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세 번 초읽기 하나 남았습니다. 보냅니다. 흙이 뭐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잡으러 가려면 사실 이 자리를 두면은 백이 탈출은 없어요. 바깥쪽으로 탈출은 없는데 글쎄요 공간이 너무 넓어서 뭐라도 수가 날 것 같아요. 잘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초. 윤준산 선수의 하나, 이 수는 둘, 여길 두면 일단 나가는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을 좀 남겨놓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다 네. 그런 거거든요. 저 수는 일단 뭐가 뭔지 몰라도 여기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진짜. 기분인가요? 이거는 대구 심리상 네. 미소 붙일 때는 여기를 흔히 기사들끼리 네. 이야기하는 거는 꼬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꼬심 당하고 싶어요. 이 자리는. 여기 뭐 막아도 붙여서 나오면 되거든요. 네. 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앙 쪽으로 두는 건 그냥 넘어가면은 흙이 백의 모양을 많이 지웠을 뿐이지 뭐 엄청 백이 타격을 입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앙은 이 호구 자세가 되면은 탄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 붙이는 수는 좀 그러니까 네. 기분 나쁜 흐름에서 판을 흔들어 가려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네. 30초. 하나, 그냥 여기서 젖히더라도 셋,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젖히는 것도 가능해요. 젖혀도 되고 늘어도 됩니다. 아홉, 둘 다 가능해요. 열. 음, 2번 남았습니다. 젖혀도 넘어가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네. 없습니다. 초읽기 하나 보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지막 하나, 초읽기에 몰리는 둘, 것은 조금 셋, 아까울 수도 있을 것 넷. 같은데요. 다섯, 그렇죠. 여섯, 네, 하나 더 일곱, 사용하기에는 여덟, 아직은 아홉, 지금은 승부처까지 가는 길이지 승부처는 아니거든요. 네.
혹시 모를 승부처 장면을 대비해서 좀 하나 정도는 아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초읽기와 하나 여유가 있는 거는 진짜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여기서 여덟. 네, 흑은 어차피 네. 어차피 저기 상대를 뭐 뚫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처리를 하고 이제 중앙과 좌변, 좌악이 이 세 개를 교묘하게 좀 엮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뭐 공간이 너무 넓어서 뭐 어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이런 데는 두터운 자리일 것 같아요. 네. 늘어두는 거는 백이 뭐 한 칸 뛰어서 들어간다든지 30초. 백이 이쪽으로 이제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흙집도 더 지워지면서 넷, 자체적으로 자세를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일곱, 여덟. 어, 호구됐던 자리를 좀 모양을 안 좋게 만들고 씌워가겠다. 이수는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모양 자체를 네. 좀 안 좋게 만들었고 여기 나가는 것을 아예 없앴기 때문에 이수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백이 하나, 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안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치 있는 응수타진이었네요. 그냥 여기서 이 우변 쪽 지키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변 쪽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챙길 건 챙겨 놓고 백이 나갈 때 계속 공격하는 거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30초. 조금 더 안전하게 두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중앙 쪽을 갔다가 백이 우변 쪽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살아버리면은 지배 균형이 아예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성준 선수의 선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완벽하게 좀 중앙이 포위되기 전에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여기를 다섯,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일곱.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은 중앙 쪽 행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흙을 가르고 나오는데요. 좀 더 강하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수는 당장 끊어서 싸우겠다라기보다는 네. 물론 당장 끊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백 쪽에서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싸우나 하는 진행이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30초. 거길 두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날일자해서 셋, 흙으로 하여금 이어가는 자세를 연결하는 자세를 조금 안 좋게 연결하게끔 만들려고 여덟. 둔 것 같습니다. 네, 흙도 지금 백의 뜻대로 그곳을 그냥 끊어주진 않고 또 다시 좌변 쪽을 붙여가면서 뭔가 이제 벽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 두 선수가 두고 있는 수들은 네. 그냥 어떤 뜻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정확히 두자마자 뭐 어떤 수익기를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30초.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모양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섯, 감각적으로 모양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쪽으로 젖힌다면은 백은 아예 그냥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둬서 차단을 하는 모양을 만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곳을 끊어갈 때가 30초. 좀 하나, 어렵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진행은 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일단 근데 흙의 의도 자체는 일단은 중앙 쪽을 뭔가 막아서 여기를 차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어두었고요. 중앙 쪽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뭐라도 돌이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는 차단해 갈까요? 지금은 차단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은 날일자나 아니면 입구자 정도로 탈출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환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지분 당연히 백이 이득을 받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계속해서 차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될까요? 네. 좌변 쪽에 교환이 없었어도 사실 차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좌변에 돌까지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 돌이 없었다면은 날일자로 충분히 행마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흙이 어떻게 보면 좀 30초. 무식하게 그냥 둘, 막 끊어버리면은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다섯, 여섯, 그래도 자, 건너 붙여서 차단을 한다면 이건 어떤 그림이 예상이 될까요? 이거 두고 두면은 이제 여길 늘게 돼요. 여길 아. 늘어서 이쪽을 늘면은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네. 여기 그렇다고 여길 어딘가 지켜도 30초. 하나, 둘, 일단은 셋, 백이 빠져나온 넷, 자세가 굉장히 좋기 다섯, 때문에 여섯, 건너붙이는 수는 지금 여덟, 별로 두고 싶지 않아요. 열. 원래 나르자는 그만 건너 남았습니다. 붙여라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네요. 지금은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뭐 근데 어디를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될까요? 뭐 이런데 두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를 뒀다라는 생각으로 급소 자리를 뒀다라는 생각으로 네. 30초.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걸로 둘, 셋,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흙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타협이요. 두텁게 정리하네요. 승부를 뭐 지금 굳이 이렇게 막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무식하게 차단해 가는 것은 흙도 부담이 됐었나요? 부담이 당연히 크죠. 뭐 너무 당연히 큰데 그래도 좀 글쎄요. 불리한 입장에서는 승부 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둘, 음. 셋, 넷, 백도 다섯, 중앙 지킬까요? 여섯, 일곱. 저기까지는 사실 이돌과 이돌은 네. 중앙 싸우는 데 있어서 흙이 뭐 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연관성이 네, 없군요.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자, 일곡 장구대고 돌 담는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두 선수 모두 다섯, 여섯, 출기 2회씩 남겨놓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일단 뭐 중앙 쪽 끊는 거는 네. 너무 모양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네. 볼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중앙 쪽을 지키게 되고 판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앙에서 흙이 집을 만들면서 정리가 되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백도 이제는 완벽하게 흙의 뭐 공격권에서 네.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흙은 그래도 우변에 이 자리 두고 지금 상변 쪽에 백 모양을 조금 줄여놓고 여기에 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집 균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일곱, 여덟, 어, 아홉. 아마 웬만한 기사들이라면은 100쪽이 조금이라도 100을 가지고 두고 싶다 이런 정도로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뭐 차이가 확실히 난다기보다는 확정가 면에서 100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 흙이 뭔가 두터움이 있긴 한데 이런 두터움이 100의 돌들이 완벽하게 거의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과연 뭐 어떻게 집으로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30초. 어렵거든요. 하나, 둘, 셋, 이 두텀을 네. 활용하는 다섯, 방법 여섯,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덟, 아홉. 아, 먼저 흙의 두텀을 견제를 해 갑니다. 흙이 지금 뭐 집으로 워낙 큰 이런 자리를 두니까 100도 흙의 모양을 당연히 견제를 하면서 네. 이쪽에 이제 지금 윤준상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돌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변 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겠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흙도 기분상은 고분고분 받아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흙도 그냥 아예 이런 곳을 한 칸 네. 뛴다든지 다섯, 이쪽을 뭐 한 칸 일곱, 여기 여덟, 아홉. 이 자리도 일단 보기에 급소 자리죠. 이걸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장. 나간다면 다시 잡히나요? 네, 잡히겠죠. 웬일로 너무 쉬운 걸 물어보셔갖고 좀 순간 이게 안 잡히나. 그러면 한 칸을 띄어서 나간다면 30초. 흙은 계속 둘, 보강을 안 하나요? 넷, 다섯. 흙이 후수로 이 돌을 보강하는 일은 어지간하면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백이 뭐 이렇게 두고 여길 뒀다고 해서 이 네. 흙이 먼저 두면은 전혀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흙 쪽에서 후수로 이 자리를 두는 일은 어지간하면은 안 나올 것입니다. 흙돌이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탄력이 꽤 있는 형태였군요. 네. 30초. 하나, 둘, 자, 우변의 셋, 흙의 형태를 넷, 조금씩 줄여 나가고 다섯,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왔습니다. 지금 윤준산 선수가 둔 수가 이 수도 그렇고 이 수도 그렇고 모양이 이제 급소를 딱딱 집어 가고는 있는데 의외로 그냥 보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0초. 왜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모양상으로는 이 자리 둬서 연결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이 한 점을 아주 쉽게 잡으면서 또 차단을 남겨놓으니까 백이 뭐 특별히 뭐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네, 지금 저는 최소한 뭐 이 정도는 띄워줘야 확실하게 뭐 우변을 좀 지웠다 그렇게 생각이 아. 되고요. 흙도 강하게 둔다면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뭐 어떻게 두는 수가 셋. 있나요 지금? 넷, 다섯. 여길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 이런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둔다면은 이것도 막상 이거는 흙이 안 되네요. 30초. 하나, 둘, 네, 흙돌이 셋,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두면은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흙이 위로 젖혀서 계속 차단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이렇게요? 아니, 그 방금 젖힌 여기요.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순간 여기 나가는 게 있어서 물론 흙도 이제 늘고 네. 뭐 이런 전투가 되긴 될 텐데요. 근데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셋. 느낌은 좀 넷, 흑쪽이 다섯, 약간 여섯, 무리인 전투가 아닐까. 아, 아홉,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윤준환 선수가 여길 밀어서 그냥 흑으로 하여금 너무 쉽게 손쉽게 그냥 선수로 잡게 만드는 이 밀어주는 행만은 하고 싶지 않다. 네. 아예 그냥 안쪽에서 살아보겠다. 더 깊숙이 들어갔고요. 이수와 이수는 모양의 급소자를 두긴 했지만 네. 딱히 지금까지는 뭐 좋은 수라는 느낌은 별로 30초.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두텁게 막아두네요. 네, 갑자기 백이 엷은 돌이 없었는데 네. 엷은 돌이 하나가 생겼어요. 우변이야 뭐 먼저 두기 때문에 뭐 사는 건 어렵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앙 쪽 돌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선수지 않습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돌 이제 몰고 가면서 아래쪽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연관을 시키면은 네. 다섯, 여섯, 일곱. 조금 기분 나빠졌습니다. 우변 백도를 살릴 때 날일자로 둬서 안형을 만드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백도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우하 쪽에 있는 백돌이랑 글쎄요, 뭐 사는 거는 뭐 어딜 둬도 거의 사는 느낌이라서 네. 굳이 연결을. 근데 이거는 맛이 나쁜가요? 30초. 하나, 둘, 맛이 나쁜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여기를 뭐 단수치고 이거 따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아홉, 이거를 이제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귀에 나가면은 뭐 백이 그 다음에가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단수 쳐도 먹여치는 수가 있어갖고 네. 네, 백은 연결은 잘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에서 지금은 알 수 없는 오히려 흑이 좀 잘만 좀 쪼여 간다면 백을 상당히 괴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중앙과 좌하기 쪽을 잘 엮어야 됩니다. 흑은 30초. 하나, 둘, 셋. 네. 시작했습니다. 자, 앞서 펼쳐진 1, 2구 킥스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 승자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백홍석 선수에게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영구 선수와 이렇게 오더가 매치가 되었을 때 딱 보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평상시부터 사실 자주 두고 싶었던 친구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둬가지고 사실 언제 뒀는지 좀 기억도 좀 안 나고 그래서 좀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사실 만나고 싶은 상대였습니다. 예. 아, 네. 바둑 내용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초반부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언제쯤 이 바둑은 내가 그래도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중반 전투 때 사실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후반전이 너무 실수가 많아서 좀 끝까지 좀 아니지 말했고 마지막 돼서야 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아, 예, 변화무쌍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승민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홍성지 선수와 장고대국에서 만났어요. 또 홍성지 선수와는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더가 발표되었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장고 나갈 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장고 네. 바둑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두면은 뭐 좋은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강승민 선수가 일국 장고대국에 배치되는지는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어제 저녁에 감독님이 이렇게 오더를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네,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강승민 선수는 대국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킥스의 김영환 감독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승민 선수가 장고를 나갔을 때 이제 상대가 홍성지 선수가 나올 것이라는 걸 강승민 선수가 예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좀 무슨 이유 때문에 좀 홍성지 선수가 장고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뭔가 장고대국의 홍기표 선수가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기표 형한테 홍성지 사범님이 그 상대 전적이 좋아가지고 뭔가 성적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백홍석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끼리의 상대 전적 같은 거 많이 알고 있나요 지금? 상대 팀 이제 SK 팀 간의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상대 전적? 네. 저희는 자세히 모르고요. 감독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상대 전적을 고려한 오더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다시 백홍석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펼쳐진 월드카드 결정전에서 이 3대 0으로 승리가 일찍 결정이 나면서 백홍석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었잖아요. 또 하루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셨나요? 좀 기분 전환하면서 좀 운동 좀 했고요. 좀 푹 쉬면서 속기 대국에 나갈 거를 예상해서 좀 그것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3국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형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만만치 않아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승부처 장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킥스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굉장히 편한 흐름이 되었는데요. 현재 킥스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뭔가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끝까지 잘해가지고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실에는 주장 김지석 선수가 혹시 와 있나요? 네, 김지석 선수는 검토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1국, 네, 1, 2국을 모두 킥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주장 김지석 선수는 언제 등판할지 또 궁금하고요. 그러려면 3부의 결과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킥스의 강승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국 속기대국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 이제 하변과 중앙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